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올라온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충격적인 일을 겪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평생의 기억들 중에서 그 당시의 기억이 가장 아찔합니다.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시고 꼭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은 평생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에게 첫눈에 반한 저는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저와 만나달라고 빌었죠. 저는 마음도 여리고 순한 편이어서 어디 가면 매일 기가 죽어 있었는데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어딜 가든 당당했고 고개를 바짝 들고서는 무엇이든 자신감 넘치게 행동했죠. 저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그 남자를 보고 저는 반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했고 결혼도 무탈하게 성공했어요. 연애를 했을 당시에 이 남자에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뭐래도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피해를 받는 모습을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못했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했고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취업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이었고 남편은 공장에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기가 죽거나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잘 지냈고 최대한 아껴 쓰면서 저희가 버는 월급의 70%는 항상 적금을 해왔거든요. 돈이 부족하긴 했지만 남편은 늘 자신감이 넘쳤고 어디서나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요. 작은 투룸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긴 했지만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와 다름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각자 서로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이게 또 1년, 2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부부들이 길거리에서 아이를 오순도순 놀고 있으면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있었고 저희 아이가 생긴다면 한없이 퍼줄 의향이 있었거든요. 저는 임신이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주위에서 임신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쉽게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임신을 축복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몸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 임신에 적합한 몸도 만들고 병원도 자주 들러서 검진도 받았어요.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인공수정도 여러 번 해봤지만 다 실패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난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준비에만 쓴 돈이 얼만데 임신이 되지 않으니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시댁에서도 저의 임신을 많이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매일같이 연락이 와서 몸은 어떻니, 임신 테스트는 해봤니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관심인 줄 알았지만 계속 임신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승진이 많이 중요한 회사인데 그때 하필 승진할 사람을 뽑아내는 기간이어서 더 힘들었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어디 의지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이래저래 힘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들어주고 공감해주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남편 성격이 항상 자신감 넘치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반했고 항상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영향을 끼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은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웃들과의 마찰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 건지 거의 매일을 이웃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났고 경찰도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들었어요. 저는 항상 남편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이웃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다녀야 했죠. 그런데 남편이 화내는 일이
정말 이웃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면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편이 단순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부터 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저희 옆집에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우는 소리가 저희 집에 들렸지만 그렇게 큰 소리도 아니었고 아직 신생아니까 많이 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잠을 자는 거에 방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나 봅니다. 새벽에 화를 불같이 내면서 옆집과 연결되어 있는 벽에다가 물건을 미친 듯이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고 아이 재우라며 욕설을 내뱉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벽에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와 욕설까지도 들리니까 더 크게 울더라고요. 남편은 그거에 더 화가 났는지 결국 해도 뜨지 않는 새벽에 옆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른 뒤 그 부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막말을 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아이 안 재우고 뭐합니까? 아직 어려서 개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새벽에 자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아이 우는 소리가 크면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리던가 하란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옆에서 듣는데 제가 다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말에다가 옆집 부부는 죄송하다며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저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결혼 전 연애를 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성격이 세지 않았습니다. 몸에 화가 많은 사람인 줄 몰랐죠. 불의를 보거나 피해를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일로 끝이 나면 모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남편은 옆집뿐만 아니라 저희 단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윗집에서 아이들을 키워서 층간소음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참지 못했고 집에 있는 후라이팬으로 천장이 부서져라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천장이 정말로 부서졌습니다. 그 집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어서 저희가 다 수리를 하고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층간소음 뿐이었습니다. 입에서 심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천장을 때렸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니 윗집으로 올라가서 화를 냈죠. 그런데 윗집 사람은 남편의 막말에 더 화를 냈고 결국 둘이서 폭력까지 쓰는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겨우 상황을 통제해 주었고 다행히도 고소를 당하지 않고 끝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윗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죄송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저도 너무 지치는 거 있죠? 회사 승진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임신 문제도 있는데 거기다가 남편이 이런 일까지 벌이고 다니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다가 집주인분께서 결국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워낙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니까 이러면 방을 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남편과 싸움이 날까봐 방을 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도 피해가 있고 이렇게 벽을 다 부셔놓으면 방을 정말 빼야 한다고 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아니라 제가 이웃이라고 생각해도 남편과 한 건물에서 살면 또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는 집주인분께도 사과를 드리면서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면 뭐하나요?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알겠다고 말만 하지 행동으로 실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는 이웃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워낙 동네에 소문도 나고 남편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정말 저희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집에 가서 화를 내는 게 안 되니까 베란다에다가 물건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 던지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대화하고 있지도 않았고 저희가 2층밖에 안 되어서 이야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말소리 하나라도 귀에 들리면 참지 못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고 그랬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해결하고 봐야 하는 성격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경찰도 하도 자주 저희 집으로 오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이제 좀 알아서 처리를 하던지 이혼을 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사과를 습관처럼 이리저리 다 하고 다니니까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보같이 이 남자가 너무 좋았어요. 시댁에 도움을 청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 싶어서 제가 구구절절 시댁의 남편의 잘못을 다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던 시댁은 오히려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다 이웃 사람들이 잘못했구만. 옆에서 우리 아들 편을 들어주지도 못할 망정에 사과를 하고 다녀? 너도 애가 참 그렇다. 남자가 바깥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큰일이라고 일이 난리야? 모든 사람들이 남편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시댁 사람들만 남편이 옳다고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고 그 말을 듣는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밖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고 솔직히 남편보다 벌이도 더 좋아요. 제가 직원들한테 이미지도 좋고 특히 팀장님이 저를 너무 아껴주셔서 이번 승진도 제가 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유독 집에만 오면 위축이 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댁의 말을 듣고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 혼자 부부 상담을 받았어요. 한 5개월 정도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치료받고 싶었는데 상담사분도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된 게 맞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상담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행복은 있더라고요. 제가 사회초년생 때부터 매달 꼬박꼬박 넣고 있던 주택 청약이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고 드디어 이 집에서 나가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죠. 안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았어서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이웃집들도 좋아하고 집주인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나가기 전에 남편이 망가뜨려 놓은 천장과 벽도 다 수리하고 나갔습니다. 거의 보증금은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수리 비용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 좋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층간소음 때문에 남편이 화를 낼 일은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집이니까 남편 눈에 거슬리는 게 없을 거라고 느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이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원래 살던 집보다 높은 층이어서 밑에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안 들리고 집이 튼튼해서 옆집, 윗집, 층간소음도 걱정 없었죠. 저도 점점 마음을 놓고 있었고 남편이 드디어 제가 알던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늘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구구절절 말하더라고요. 원래 남편이 저와 퇴근 시간이 비슷한데 제가 승진이 급해서 거의 매일을 야근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남편 혼자 저녁을 먹고 밤 늦게까지 혼자 있어야 하죠. 그날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금방이라도 힘들어 쓰러질 것만 같은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느라 힘이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사 오고 나서 이웃 사람들과 한 번도 마찰이 없었던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윗집 사람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늘 그랬듯이 남편의 잘못이었습니다. 단순히 윗집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고 윗집 사람이 먼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대요. 그런데 언제 이사 왔냐, 아이는 있냐 등등
이리저리 윗집 사람이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윗집 사람도 친해지려고 시작한 말이었는데 남편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더 화를 냈답니다. 결국 윗집 아저씨와 남편은 엘리베이터에서 투닥투닥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이 집에 처음 입주했을 것이고 다들 낯설어서 이웃사람과 친해지려고 이리저리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만사 까칠하게 굴면서 화를 내는 걸까요? 솔직히 그때 남편이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눈빛을 부라리면서 화를 미친 듯이 내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당신 도대체 그 아저씨 와이프야? 내 와이프야? 내 말 듣고 당장 윗집에 가서 내 남편한테 왜 그랬냐고 화를 내도 모자를 파네. 윗집 아저씨 편을 들어? 당신 제정신이야? 저한테 이렇게 막말을 했고 금방이라도 때릴 것 같은 포즈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웠고 잘못하다가는 남편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성격은 가면 갈수록 나빠졌고 저를 여자로 보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의 사이는 많이 틀어졌고 저도 더 이상 남편을 되돌리고 싶은 욕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윗집 아저씨와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저한테 말해주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 일주일에 5번은 윗집 아저씨와 싸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들으면 항상 남편 잘못입니다. 그냥 윗집 아저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저한테 구구절절 할 때마다 혼자 속으로 제발 경찰만 부르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한 달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남편이 또 윗집 아저씨와 싸웠던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 반강제적으로 야근을 거의 매일 했어요. 승진도 코앞이고 남편의 이야기도 안 들어도 되니까 일석이조였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근을 하고 있었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번호의 배열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서 온 전화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고 역시나 남편의 문제로 전화가 걸려온 거였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하고 나서는 경찰서 방문이 처음이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경찰서로 가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남편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저희 회사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둘이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남편이 거의 매일같이 싸웠던 저희 윗집 아저씨가 바로 저희 회사 팀장이었습니다. 그날은 싸움이 크게 나서 결국 이웃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대요. 팀장님 얼굴에는 상처도 꽤 있었죠. 아마 남편이 주먹을 휘두른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도 저를 보고 놀라했고 남편은 저와 윗집 아저씨가 아는 사이니까 더 놀라더라고요. 저는 팀장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신 어르신이고 남편이 잘못했다는 건 저도 다 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화가 났던 건 팀장님께서 다른 직원들보다 유독 저를 아껴주시기도 했고 조만간 승진이 저로 거의 확정이었는데 남편 때문에 모든 게 망칠 위기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팀장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할 필요 없어. 당장 때려쳐! 라고 했고 저는 남편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다고 반복했죠. 팀장님도 워낙 저를 아껴주셨고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아셔서 그런지 봐줄 수도 있을 것처럼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화를 더 불같이 냈습니다. 지금 당신 윗집 아저씨랑 뭐 하는 거야?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때 내 편 안 들었던 것도 저 아저씨 때문에 그래? 둘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왠지 요즘 따라 야근을 많이 한다더니 다 이런 거였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와 팀장님의 사이를 의심했고 화를 더 냈습니다. 물건도 다 이리저리 집어던지고 해서 경찰이 겨우 말렸죠.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팀장님에게 사과를 드렸고 착한 팀장님 덕분에 상황은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병원비도 당연히 드렸죠. 물론 제 사비로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팀장님과 불륜을 저지른다 어쩐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봐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고 제 직장 생활까지 방해가 되는 남편은 도저히 필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승진의 목을 매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당신과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오히려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해. 나 없이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저는 전부 무시한 채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한테 받고 싶은 돈도 없었기에 합의 이혼을 하고 깔끔하게 끝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제가 주택 청약에 당첨된 거니까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고 자기 보고 싶다고 연락이나 다시 하지 말라고 했고 저를 불륜녀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렇게 갈라섰고 각자 갈 길 갔죠. 저는 팀장님과 전 남편이 그런 마찰이 있고 나서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승진 결과를 보고 하루 종일 울었고 팀장님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에서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연락이 와요. 제가 당연히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다시 붙잡을 줄 알았을 텐데 오히려 잘 살고 있으니 화나겠죠. 그런데 저는 다 차단하고 저 혼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인 거구나 라는 것을 요즘 느껴요. 여러분도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결혼 상대도 꼭 잘 알아보고 하시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